자, 서부학군 고등학교 3학년 준비 설명회고요. 제목은 이제는 서부학군 대입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2학년의 마지막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동안의 모든 현실들을 다 경험을 하셨죠? 1학년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 내신, 그리고 2학년 때 전체적인 내신들을 경험을 하셨는데, 이 시기쯤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약간 마음이 좀 내려놓는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분들을 약간 내려놓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입시는 어찌 보면 지금부터 본격적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학부모님들의 마인드셋과 아이들의 에너지는 굉장히 직결되는 바람에 어떤 준비를 하시냐가 분명히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전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왜 본격적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희망고문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학군이 좀 특이한 학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한 장의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는 면 때문에 학군지에서도 상당히 또 서부학군을 좀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2학년 때까지 내신 따기가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수월했나요? 엄청 좀 안 되는가요? 빡세시던가요? 후자 쪽이시죠? 예, 한다고 했는데 논 게 아닌데 애는 되게 바쁘고 막 힘들어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는데 쉽사리 오르지가 않죠. 그렇죠? 이 부분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서 성적표 받으시면 조금 다른 두 분류의 학생과 학부모님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신 관리에 대한 얘기죠. 내신 관리를 우리가 쭉 학생부 이제 수시 원서를 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총 5개 학기가 들어가죠. 내신이. 그쵸? 그 중에 몇 개가 끝난 거예요? 5개 학기 중에? 예. 벌써 4개가 끝나가요. 이번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4개가 끝나고 하나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끝나가는 가운데 가장 5개 학기 중에서 내신을 따기가 어려운 학기는 5개 중에 언제냐면 1학년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는 절대로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들 달려들고 포기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문이과 다 통합되어 있는 학년이었고 공통과목이어서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다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던 게 1학년 내내였었던 거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1학년 때 겨울방학 끝났잖아요. 겨울방학 때 누가 화이팅 안 넘치는 애 어디 있어요? 윈터도 가고 1학년 때 그 굴욕과 서력을 다시 한번 만회해 보겠다고 화이팅이 넘치죠. 이렇게 해서 딱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2학년 때 엄마 보여줄게! 이제 이러면서 2학년 1학기 때를 파이팅 넘치는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안 돼요. 왜냐면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면은요. 그게 여름방학이 또 살짝 지나고 나면은 바로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보여지는데 현장에서 저는 수업을 하잖아요. 거의 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저는 지금 예일여고 2학년과 대성 2학년 학생들의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학생들은 약간 산후조리원 느낌이고 남학생들은 약간 전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대 말년 병장 같은 느낌. 지들이 뭘 다 알아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해도 노여워도 안 하고 무서워도 안 하고 해보세요?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앉아도 그냥 안 앉아요. 엉덩이를 거의 의자에 반쯤 걸쳐서 앉고 여자애들은 약간 조울증이 있어요. 웃었다가 막 슬펐다가 막 이랬다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걔네가 완전하게 공부를 안 하겠다고 놀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엄마니까. 자기 마음처럼 내신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어리버리하고 약간 방황하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반등 효과처럼 기회가 돼서요.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 사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3학년 1학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3학년 1학기는 이제 곳곳에서 정식 파이터들께서 발생을 하시잖아요. 그 어디에도 파이팅은 없어요, 사실. 일단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파이터라고 자청을 하고 나서서 은둔 파이터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안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이상한 현상 때문에 실제로 마음을 딱 잡고 하는 아이들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선택 과목도 하고 있고 또 3학년 1학기니까 마지막 학기까지 빛을 달릴 것 같은데 실제로 대체로 하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 정신만 차리면 성적이 오른다. 바로 이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여기서부터가 빠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실 이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다면 애가 이렇게 자책하고 되게 힘들어하게 될 때 조금만 참으라. 이제부터 파이팅이 넘치는 이때부터가 지금 파이어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기부 관리는 어떤가요? 제일 의욕이 넘치는 거는 이제 1학년이에요. 그때 그렇게까지 안 넘쳐도 되는데. 왜냐면 공통 과목이라서 진로 선택이라든가 일반 선택이 안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온갖 과목들을 다 진로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엮으려고 이제 환장들을 합니다. 사실 좀 오바죠. 그래서 공통 과목 끝나고 나서 2학년에 선택 과목이 선택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열기가 좀 올라가고 가장 끝 화려한 꽃은 뭐냐? 3학년 1학기입니다. 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이때를 대체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빌드업이 있었고 2학년에 내가 왜 그 선택 과목을 했어야만 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대학의 그 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이 두 과목을 선택을 했다.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쯤에서 불이 꺼져요. 이쯤에서 불이 꺼진다고요. 그쵸? 자, 그리고 수능 관리는 어떤가요? 수능 관리는 별로 안중에 없다가 방학 때 사실 약간 부활하는 느낌스가 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쭉 1년의 과정 2학년을 한번 주마등같이 스쳐보시면 그렇게 수능에 몰입을 할 만큼의 학사 일정이 아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달려오느라고. 자, 그리고는 이제 이번 겨울방학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로 수능에 올인을 하는 겨울방학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정정을 하자면 수능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능의 최저에 올인을 하는 건가요? 수능의 최저입니다. 왜? 우린 서부학군이고요. 학군지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재수생 출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얘네 무조건 수시로 붙이려고 하시는 거 맞죠? 서부학군은 정시로 강한 지역구가 절대 아닙니다. 재수에도 강력한 지역구라고 할 수가 없죠. 그쵸? 때문에 수시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낼 거면 전 과목의 수능 과목을 다 공부하는 소리가 아니라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 과목에서 3과목 혹은 2과목의 합을 몇으로 맞추는 게 이번 방학 때 목표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때요? 안 할 과목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덜어질 과목들을 이제는 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들이 좀 나와져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 5번째 학기에 중간 기말까지 딱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원서를 이제 쓰게 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4학년의 관리는 결국 지금부터 어찌 보면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반드시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저희 학생들, 재원했던 학생들, 졸업했던 학생들 혹은 지금 재원 중인 학생들도 있는데 학년별 내신 등급이 왜 향상이 되는지는 앞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 어디서 붙는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실제로 선정고등학교 재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3학년 이제 이번에 원서를 썼어요. 1학년 때 2.29 나왔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자, 그리고 2학년에 2.21이 나왔는데 이때 한 번씩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이 점수로는 수시에서 요 대학에 이 정도 학과를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조건은 3합 7이다. 2합 5다. 6이다. 이렇게 딱딱 짚어주고 거기 가라소리가 아니다. 놀면 안 되고 당연히 놀지 않을 거니까 2학년 때 취약한 이 2개의 과목들을 올려놔서 2학년은 2.29가 아니라 조금만 더 높여라. 했더니 얘가 그걸 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등급을 인지를 하실 때 애가 내신이 어때요? 그러면은 대충 그냥 3, 4등급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러프하게 얘기하세요. 3, 4등급이라는 등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2.29, 2.21. 지금 이거 기생충 같잖아요. 2.29에서 0.08 올랐는데 지금 올랐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주와 어학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시선이죠.
이 친구는 어찌됐건 2학년 때 이런 일정들과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더 끼깔난 거는 3학년이죠.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더 딥하게 상담을 했겠죠? 겨울방학 올라갈 때 이 친구 고민이 많았습니다. 윈터를 갈까? 아니면 뭐 정시로 돌려야 되나? 좀 애매하다. 논술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 상담을 하고서 놀랍게도 선정인데요. 이과의 전교 1등을 한번 해버립니다. 이 친구는 심지어 과중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쾌거를 보였다는 거는 어떨까요? 자기가 이 과정 중에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한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의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방향성이 잡혔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뭐 충암고 학생도 있고 명지고 예일여고 학생도 있습니다. 예일여고 학생도 2.42로 시작을 했고요. 예일 뭐 내신 따기가 좀 어렵다. 계속해도 안 오른다. 자꾸 이러시는데 그 2학년 1학기 때까지 얘기해요. 사실은. 이 친구 2.42란 말이에요. 역시 조금 비교적 애매한 점수라고 볼 수 있고 2학년 때 오히려 약간 또 떨어집니다. 또 이과다 보니까 2.74. 자, 그런데 3학년 때 1.56까지 딱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내신이냐 무조건 좀 부족한 과목을 끌어올려서 그 전체 등급을 우리가 환산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도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고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아주 흔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역시 대성도 2.87. 자, 그리고 2학년 때 2.3등급. 역시 3학년 때 멘탈만 잘 붙들고 팩트에 대한 근거의 자신감만 있다면 1.35로 올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현상들이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굉장히 이제 약간 휩쓸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자기 내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약간 정시 파이터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다른 어떤 학군지보다도 2학년에서 3학년에 올라갈 때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등급의 컷이 상향된다라는 특이성을 보여주는 바로 우리 서부학군입니다. 이 페이지는 다른 학군지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하게 되는 건 다른 학군지에서 대학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딸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전략을 써서 대입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딱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걔가 지금 전자예요? 후자예요? 휩쓸려 있나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불안하지만 알고는 있는 것 같다. 최저를 맞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맞춰야 된다는 거 자기가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는 대학의 최저 조건이 뭐고 내 내신의 방향성을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너무너무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주인공인 그들은 이걸 다 안다 할지라도 수백 번, 수만 번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겠죠. 그러나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는요. 이번 겨울방학 때 내신과 모의고사의 성적을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걸 오픈을 일단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딱 실물로 보여주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담을 하죠. 자, 그리고 지원 목표 대학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대학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서 쓰는 건 아직 3학년 1학기도 남아있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도 아직 쓰질 않았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의 조건을 보여줍니다. 땡땡아 너 지금 2합 너 간당간당하다. 2합 너 7인데 2합 6을 맞추면 대학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최저 조건 딱 맞추고 내신 지금 약간 상향해서 합격, 입결, 작년 거 돼 있다 보니까 네가 평균에 걸쳐 있는데 이 평균이면 약간 애매하다? 우리가 지금 학군지가 아니니까 너 약간 상위권으로 상위 50% 안으로 좀 들어와야 돼. 너 평균 때리고 있으면 지금 너 떨어져.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애가 방향성을 갖고 공부에 욕심을 좀 생겨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또 반대로 친구들하고 같이 걱정하고 지랑 상태 비슷한 애랑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삐를 큰 걸 그렇게 수업 시간에 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걸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 얼굴만 한 거 여기다 이렇게 꽂고서 무슨 무당인 줄 알았어요. 왜 저러는 거야? 많이 힘드냐?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계속 꽂고 있고 남자애들도 뭐 장난 아니죠. 자, 내신 성적의 향상의 이유가 있고요. 대입에 자신감이 생기는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조금 상담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자, 원서 쓰는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장난 아니죠. 가슴이 턱턱 막힐 것 같아.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러나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그쵸?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마음의 짐이, 어깨에 짐이 많이 덜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조금 더 공부해서 나쁠 게 없죠. 자, 서부학부는요, 교육특구도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니죠. 그냥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이제 여기 뭐 대성도 있고 예일도 있고 선정가중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학교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냥 일반고예요. 애들이 약간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봤자 그냥 일반고다. 그럼 우리 전형한테 가장 적합한 대입의 전형은 논술도 아니고 정시도 아니고 사실은 학생부 교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고등학교하고 대성, 예일, 동명, 숭실의 내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내신 따기가 더 좋잖아요. 그 걔네를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부 교과라는 게.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해서 열어놓은 수시 전형이 바로 교과예요. 근데 이제 이 교과가 그냥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에 최저를 걸잖아요. 자, 이런 조건들은 대학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학교의 고등학교의 내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난이도도 다 다르고 출제자도 다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고 1등급이랑 뭐 대성고 1등급이 어떻게 똑같아요? 전주 상산고 3등급이랑 동명여고 3등급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그러니 수능의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세요. 그래, 오케이. 우리 일반고. 오케이, 우리 수시.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 지원 중에서 교과를 써야지.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이 가면서 야금야금 갑자기 퇴색돼요. 왜냐면 내신이 너무 반만 떨어진 내신이야, 숫자가. 이 내신을 가지고 뭔 교과를 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최저를 못 맞춘다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특정 고등학교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애들이 내신에 좀 매몰되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거죠. 방 안에 큰 코끼리가 있어서 그 코끼리를 외면할 수가 분명히 없는데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 없는데? 코끼리 안 보이는데 난 못 봤는데? 분명히 그 코끼리가 등치가 너무 커갖고 못 봤을 리가 없거든요. 자, 바로 이게 우리의 교과 전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과학고 학생하고요. 선정 과중 학생하고 생기부가 누가 더 훌륭할 것 같으세요? 과학고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속내가 뻔히 보이죠. 특목고나 자 이런 자사고나 전국고 자사고나 학교 프로그램 아주 빵빵하고 영재고나 과학고나 이런 애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이에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들은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일반 반보다는 과중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중에 있는 학교에 과중반에 속해 있으시다면 이 종합 때문에 여기를 원서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쵸? 이것도 명료합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지금 이렇게 시선이 옮겨가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대체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한 명이나 해당자가 있을까 말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딸도 작년에 이제 입시를 치렀는데 이제 내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논술로 전형을 했습니다만 또또똑똑똑 다 떨어졌어요. 최저를 맞추더라도 그러니까 그 논술에 최적화된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 이거를 좀 안전빵을 하고 논술을 좀 상향으로 던지자 약간 이런 차원이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논술은 누가 유리할까요? 일단 최저가 빡세고 각 대학이 요구하는 논술 고사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든가 최저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탁탁 맞춰줄 수 있는 학생들, 학군지 학생들 혹은 재수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형 중에 6장을 쓰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붙으면 일단 무조건 가는 건데 떨어지면 정시 가는 거죠. 그리고 정시 그놈의 파이터들 이때 다시 부활 하나 안 하나 진짜 눈 뜨고 한번 보고 싶은데 정시는 보시는 것처럼 누구한테 유리한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올해 수능이 지난 지가 얼마 안 지났으니까요. 경험 있으시겠지만 수능날 또 차 태워서 그 수험장 앞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할 때 마음이 되게 먹먹하고 좀 그래요. 저 문을 열고 저 낯선 학교에 이렇게 큰 가방 메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볼 때 아, 정말 너무 눈물 나고 약간 그래요. 개성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날이 곧 오실 텐데 아이도 태어나서 그 경험을 처음 합니다. 그쵸? 그리고 갑자기 수능이라는 게 난이도가 약간 너를 뛸 때가 있잖아요. 국어 난이도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유형 자체가 굉장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현역들이 정시를 그날 가서 굉장히 잘 해낸다? 확률상 사실상 그렇게 뭐 많은 포지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 번 봤던 재수생도 아니고 N수생 개인이 막 잘 학교 다니고 있다가 반수 한번 하러 내려오는 애들 이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죽어도 가겠다면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제 이런 애들 이런 아이들이 유리한 경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쭉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이 교과하고 종합으로 일단은 쓰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을 몇 개 얹어서 가는 경우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좀 면밀한 상담이 들어간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일단 수시로 보낼 거잖아요. 그쵸? 저 지금 입시 이거 진행한 지가 20년 됐거든요. 학원 개원한 지가. 근데 저 정시로 지가 원하는 데 간 애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정시로 간 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생 중에 매년 이제 입결을 저희가 정리하고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발표하게 될 때 정시로 합격을 한 학생은 전체 인원 중에 1명, 2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걔가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갔냐면 그거보다는 조금 수시 썼던 거보다는 좀 아랫대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시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는 전 과목의 수능을 다 잘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요구하는 조건들을 제대로 잘 만들고 교과 같은 경우 최저 가져와? 그러면 가져가면 되는 거고 논술도 가져와? 그럼 가져가면 되는 거라서 수능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애들 10월 달에 모의고사 봤었거든요. 그거 성적표 되게 중요하죠. 어딜 가서 전국에서 고3 상담하실 때 그 성적표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랑 2학년 때 토탈 내신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가고 뭐 5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거 갖고 컨설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월 모고 성적표에서 제일 잘 나왔던 과목 2개가 뭔지, 3개가 뭔지. 근데 어쩌다 잘 나온 거 말고 그럼 10월 전에 봤던 9월, 9월 전에 봤던 3월, 6월은 지금 학교별로 좀 흩어져서 안 보고 막 이래가지고 3월, 9월, 10월에 지금 제일 잘 봤던 과목들이 뭔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얘네들의 최적 과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대 예외 없이요. 영어는 무조건 들어가요. 이유가 뭐죠? 여기가 이주와 어학원이라서요? 아니죠.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등급의 퍼센테이지, 2등급 퍼센테이지가 다른 과목보다 현저히 아주 혜자스럽죠. 그래서 영어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서 수능 최저 영어가 꼭 들어가는 거고요. 정시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고 여쭤보시면 당연히 수학이죠. 정시는 원점수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등급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표점이에요. 표점. 난이도에 따른 각 과목의 표준 점수에 환산을 해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장 유리하죠. 그러니까 수학이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이 어때요? 수학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역시 대학 갈 때 수학이 제일 중요하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정시로 가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양극단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쪽에 쏠리는데 실제로 서부학부는 양극단에 있는 학군지가 아닙니다. 수시로 가야 되고요. 그럴 때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인 아이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대체로 수학을 최저로 포함시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학을 포함하라고도 하지 않고요. 정말 뭐 의치한 약수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선일, 숭실, 동명, 진관, 명지, 선정, 충암고등학교 학생이라면 6장의 원서는 무조건 교과는 3장은 딱 찍으셔야 돼요. 근데 애가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왜 안 쓰려고 할까요? 엄마 나 내신 이내신으로 최저 못 써. 교과 못 써. 그리고 나 최저도 사실은 애매해. 이 말은 또 안 해요. 그 말을 안 해요. 튕겨요. 근데 이거 교과 안 쓰면 약간
직무 유기예요. 여기 뭐하러 갔어요, 그럴 거면. 그러니까 이걸 안 쓰면 뭐 정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불성설인 거 아시잖아요. 교과를 일단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으로 3장을 쓰는데 이 해당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종합보다는 교과에 이 부등호가 조금 더 열려 있죠. 그래서 학생마다 3 중에 교과를 4장 쓸 애가 있을 것이고 3장 쓸 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3장은 뭐다? 디폴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예일이나 대성이나 선정 과중이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원서 쓰실 때도 되게 고민 많으셨잖아요. 얘가 지금 중학교 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거 대성 가야 돼, 충암 가야 돼. 이거 예일 가야 돼, 동명 가야 돼. 막 이렇게 견주시다가 쓰셨잖아요. 그때 유불리 이미 다 아셔서 제가 입 아프게 설명 안 드려도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일, 대성, 선정 과중은 내신 따기 이 아더스 고등학교보다 조금 빡센데 학교 프로그램이 좋대. 생기부가 잘 써준대. 과중 프로그램이 굉장히 실적이 좋대. 그거 알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종합을 또 안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럴 청개구리야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종합으로 3장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교과를 또 얘네는 안 써요. 역시 이제 예상대로 내신이 그렇게 녹록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신으로 물론 쓸 교과의 대학이 있긴 하지만 난 그 대학 붙어도 안 갈 것 같아. 그런데요. 지금부터 이제 딱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제발 한 군데만 붙어라. 내가 진짜 뭣도 모르고 내가 고3 올라갈 때는 내가 흠치풍 막 이러고 물정 모르는 얘기를 했지만 딱 한 군데라도 붙어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멘탈이 있으면서 위로 던질 수도 있는데 따라서 제발 예의라고 대성하고 선정 과중은 교과로 2장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얘네들은 또 최저를 웬만하면 맞추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험 같은 거죠. 2장을 딱 던지고 위로 던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사운드 역시 해당되는 고등학교에도 또 교과를 3장 쓸 아이들이 덜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어찌됐건 간에 내 내신이 너무너무 자신 있는 애들은 그렇게 내신 갖고 고민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뭐 최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내신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꺾이느냐면 일단 잘 못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내신이 좋아야 되고 내신의 어떤 합격, 입결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가 3년치 같은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그 대학을 써요. 그런데 최저를 만약에 맞췄냐 안 맞추냐는 나중에 수능장 딱 끝나고 가채점 결과를 보면 못 맞추는 애들이 50%예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뭐 6대5, 7대5 뭐 이런 식으로 10대1까지 올라가지만 실제로 나중에 수능 최저 쪽을 제대로 못한 애들이 50% 털리죠. 그리고 수시의 꽃이 뭡니까? 추합이잖아요. 2바퀴, 3바퀴를 돌아요. 충원율이. 그렇게 계속 돌아서 뭐 대기번호를 예를 들어서 38번을 받았다. 30명 뽑는데 38번 받았으면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65명, 뭐 65번 받았으면 2바퀴 더 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돌아요. 돌아서 결국에는 추가 합격까지 돼서 실질적 경쟁률은 2.5대1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서를 6장 쓰셨을 때 최초합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최초합 하실 필요 없어요. 최초합이라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다 같이 입학해서 걔가 최초합이래. 왜?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한 장을 딱 추합으로 붙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이렇게 원서 쓰셨으면 그걸 주도하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박수 받으셔도 됩니다. 쓸데없이 최초합을 막 2개를 해버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안전빵으로다가 이게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되는지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부학군의 중상위권입니다. 2, 3등급 정도죠. 서부학군의 중상위권 2, 3등급 학생이 인서울 가기 쉽지 않아요. 아까 뭐 2점 몇 등급이 뭐 고대도 갔다 이런 얘기하는데 특별한 사례잖아요. 그거는 2, 3등급이면 사실 인서울 가기 조금 애매한 상태인데 특히 15개 대학은 정말 간당간당하죠. 근데 이 친구는 마음속에 15개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15개 대학. 그럼 15개 대학의 내신하고 자기 내신하고 좀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내신으로 내가 가고 수 있는 그 대학을 내가 가고 싶진 않아. 난 15개 대학을 가고 싶어. 이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자료를 찾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은 그 대학의 작년에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을 봅니다. 평균. 평균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개 대학이에요. 그럼 15개 대학의 경쟁자가 누구예요? 예일여고에서 나 말고 내 친구들인가요? 15개 대학인데 전국에서? 전국에서 15개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일반계 애들만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학고 애들도 있고 영재고 애들도 있고 전국자사고 애들도 있고 특목고 애들이 다 몰려있는데 그 친구들이 서부학원 애들보다 내신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전형인데 왜 자꾸 평균 등급을 보냐는 거죠. 절대 평균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15개 대학을 봤을 때. 평균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합쳐서 이게 와리가리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은 좀 뭔가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자꾸 골라보는 이런 오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면서 얘는 저 내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방황하고 어찌됐건 해내긴 했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3, 4,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실수했다 그래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러고. 자, 그리고 생기부에 대해서는 이거죠. 학생도 마찬가지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신데 내 새끼 생기부 외에는 다른 걸 보실 일이 없잖아요. 보실 수도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생기부가 이게 잘 된 건지 객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그럼 뭐가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인지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내게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일반반 반보다 내가 과중인데 내게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 지금 15개 대학을 꿈꾸잖아요. 근데 자기 내신은 지금 2,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교과를 안 써요.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학종으로 6점을 던집니다. 그럼 학종을 아까 누구랑 경쟁한다고 말씀드렸죠?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또 평균 내신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던진 거예요. 6장을. 이러면은 다 나가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쵸? 그리고 나선 이제 알게 됩니다. 아, 고3 때 원서 다 쓰고 나서 다 털군 다음에 이제야 조금 입시를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재수해도 답이 없어요. 얘 6학점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는 수능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왜냐면 수능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쵸? 대체로. 그러니 수능장에 왜 갔겠어요? 원서 쓰고 나서 그날로부터 수능날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원서는 다 6학점으로 썼고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점수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3 지금 현실 교실의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저렇게 학점을 계속 써버리게 되면. 이해가 가시죠?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예일이나 대성이나 선정과중 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들도 이런 식의 원서를 쓰는 건 최악입니다. 이 부분을 좀 딱 멱살 잡고 정확하게 아이랑 얘기와 토론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이게 왜 실수인지 아까 평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볼게요. 15개 대학입니다. 15개 대학의 주요 대학의 전형별 고등학교 비율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15개인데 왜 일반고만 있겠어요? 당연히 자사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성균관대 종합전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26명이 일반고입니다. 근데 자사고가 185명.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339명이에요. 그리고 과학고가 31명. 그러니까 합격자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사실은 외고나 자사고, 과학고 학생들이 좀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고 일반계고 학생들이 185명이지만 성균관대 정도면은 서부학고보다는 지역 특구일 가능성도 높죠. 그렇죠? 자, 이래서 지금 여기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과연 어떤 구성원들이 지금 합격을 했는가 이런 자료들을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도 평균을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가 이해가 가시죠? 그럼 15개 대학에서 이제 이 정도고 이 빨간 색깔이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빨간 색깔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인 거잖아요. 바글바글하죠? 빨간 색깔들이. 그러다가 어디서 또 멈춥니까? 또 숙명여대에서 이제 멈춰요.
그러니까 자사고 갔을 때 구성원들의 특성상 우리가 경희대 이상까지는 던지지만 그 아래로는 좀 붙어도 재수빌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점수에 맞게끔 당연히 전략 짜서 원서를 쓰는데 그 대학을 지원하게 될 전국에 있는 경쟁자들이 누군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외대를 써요. 외대에는 외고 애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죠. 외고는 씁니다. 외고는 외대까지는 써요. 그쵸? 건대까지도 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외대 어문학부 이런 데를 쓸 때는 특목고 이 외고 애들이 지원을 하겠구나. 그럼 그 생기부랑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안에 대한 그게 아니겠지만 이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죠. 근데 학교에서 상담 많이 하셔도요. 사실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학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서 매해마다 쓰고 우리 고등학교 진학생 다 계시니까 원서 다 쓰고 나서 이번에 될 것 같았는데 걔가 떨어졌더라? 그러면 어떤 학교 진학지도 선생님은 진로 선생님께서는 그 대학에 찾아가시기도 해요.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얘랑 원서 이렇게 몇 개 썼는데 서류도 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진짜 그럼 되게 잘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각 대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안 됐나 보지 그냥 넘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데이터를 다 종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경쟁 고등학교가 어디였을까 이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수의 케이스예요. 자, 서부학군의 3, 4등급입니다. 3, 4등급은 일단 인서울이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는 당연히 3, 4등급이니까 자기가 인서울 못 갈 게 뻔하고 저 내신으로는 내가 수시를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희망대학교와 내신과 거리감이 상당히 좀 있죠. 자, 이 와중에 얘가 고2 때 모의고사를 이제 3월에 보고 6월에 보고 10월에 보는데 3월, 9월, 10월 이렇게 봤습니다. 6월은 이제 서울시내는 안 보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3월에 355, 6월에 544, 10월에 553이에요. 특별히 5라는 숫자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기억이 조작됐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 과목마다 제가 최고로 잘 봤던 등급 있죠. 그것만 기억합니다. 좋은 추억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 4, 3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세뇌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럼 내가 3, 4, 3 이렇게 등급이 나왔으니까 난 2학년 때 모의고사가 3, 4, 3이야. 3, 4, 3. 그런데 나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해갖고 하나씩 올릴 거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욕핑. 그래서 2, 3, 2로 올리겠다라는 아주 그냥 다부진 약속,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지금. 아니, 지금 저렇게 자기가 좋아했고 이렇게 잘 봤던 그런 등급만 기억을 하면 어떻게 해요? 5가 2번 나왔고 3이 1번 나왔으면 그게 3입니까? 5입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잡아요. 고2 겨울방학 때. 그런데 고3 때 이제 올라가가지고 진짜로 얘가 파이터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정시 파이터면은 진짜 머리를 깎고 눈썹도 하나 밀고 진짜로 10시간 순공하고 진짜 밥도 그냥 30분 컷으로 그냥 알아서 딱딱딱 먹고 막 돼지같이 막 살이 찌고 이래도 그런 것들을 해내는 약간 이런 느낌스가 있어서 가져야 되는 건데 실제로 얘는 고3이 됐을 때 정시 파이터답지 않은 이상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일단 내신을 포기하진 않아요. 해요 또. 학원도 다녀요. 너무 많아요 이런 애들. 공부해요. 스터디 카페에서 뭐하냐. 그래도 내신 기간이니까 공부는 좀 해야지. 그래, 또 엄마도 뭐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걔를? 하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또 수행평가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행평가를 좀 합니다. 그리고 또 골 때리는 게 동아리 활동도 좀 약간 걸쳐요. 그러니까 뭐죠? all player, all around player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니까 고3 6월 모평이 됐을 때 몇이 나오느냐? 5, 6, 5가 나오죠. 그러니까 2학년 때는 거의 비슷한 등급이 나온 거고 뭐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도 날카로운 어떤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걸치고 있고 얘 되게 바빠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왜 그래? 나 정시로 가야지. 아무래도 정시 파이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하고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문제 있죠. 자, 그렇다면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간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학년 1학기 때 포기 안 하면 내신 오릅니다. 그걸 꼭 얘기를 해주세요.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다.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오면 저희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대학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다 보고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들은요,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은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경쟁률을 뚫고 가고자 하는 그 대학들은요, 말씀드린 그 아래쪽 등급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되지도 않고, 우리 일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부학군에서 우리가 4등급까지를 좀 의미 있게 두자는 거죠. 4등급까지. 그럼 이 4등급까지를 대학의 시선은요, 저거를 4등분 하지 않아요. 7등분을 하더라고요. 7등분을. 그래서 첫 번째 등분은 1.1에서 1.5등급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1.6에서 1.8까지예요. 그리고 1.9에서 2.2까지, 2.3에서 2.5까지, 2.6에서 3까지 장난 아니죠. 정말 소수점까지 잘게 쪼개서 알고 봤더니 앞자리 4부터 시작하는 건 아예 컨선조차 안 하면서 요 안에서 7등분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뽑겠다는 저 대학들은 저러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나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3, 4등급, 2, 3등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거의 파노라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쿵짝이 안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수점 첫 번째 주까지가 우리가 정말 등급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3, 4등급입니다. 대충 한 2, 3등급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죽을 똥 살 똥에서 2.5에서 2.3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인지 7등분에 대한 인지가 없고 자꾸 2, 3등급이라고 그러고 3, 4등급이라고 하는 학부모 학생은 2.5에서 2.3으로 올렸는데 지가 올린지도 몰라요. 왜냐 앞자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머리가 조금 나쁜 것 같은데 애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되게 열심히는 해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진이 빠지나요? 꼭 앞자리가 바뀌지 않아도 지금 등급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이 7등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등분별로 나눴을 때 1에서 1.8등급까지의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다시 여쭤볼게요. 경쟁자가 누군가요? 특목고, 전국 자사고 다 몰려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친구들한테 얘네들도 이제 되게 잘하는 애들이고 우리 서부학군에서도 그래도 내신도 딱 만들어 놓고 파이팅 넘치고 딱 장착을 빡 했어요. 근데 둘을 견져놨을 때 우리한테 약간 부족한 게 뭘까요? 생기부죠. 내신은 잘 만들었잖아요. 내신은 만든다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일단 그 학교의 특이성과 우리 학군지의 특이성 때문에 당연히 생기부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안에서의 생기부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경쟁자들에 비해서 뭘 더 맞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치한 약수를 가게 되는 생기부는 일반 생기부랑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인서울 가야 되는 의치한 약수의 생기부가 어떻게 서부학군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경쟁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기부 경쟁력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두 번째, 1.9등급에서 3등급까지에 해당되는 굉장히 넓은 구간입니다. 3, 4, 5 구간인데요. 이 친구들은 일단은 경쟁 상대는 자사고, 그리고 일반 우수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하고 경쟁을 펼칠 거예요. 그럼 저 친구들하고 봤을 때 지금 내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격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더 올린다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없고 쟤네한테 있는 게 뭐냐? 수능 최저를 맞추는 능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약간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의 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율을 지금 학교마다 비교를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컴플레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휘문고나 숙명여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걱정할까요? 3합, 2합을 걱정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이제 만약에 최저를 못 맞췄다 그러면 최저를 못 맞췄어? 왜 그날 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어? 뭐 굉장히 무슨 큰 문제가 있었어? 그날 컨디션에 장난 아닌 난조가 있었던 거야? 무슨 사고가 터졌던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떤 동네에서는
최저를 그래 최저가 쉽지 않대. 그래 쟤도 못 맞췄대지 우리도 그래. 약간 이러면은 진짜 골 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능 최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역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등급에서는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6, 7 구간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3.1에서 3.9, 4.0까지의 등급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내신을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생기부도 아니에요. 수능 최저도 아니에요. 왜죠? 수능 최저 안 봐요. 얘네들이 지원할 대학들을 수능 최저 안 봅니다. 내신 조금만 더 올리면은 대학 이름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간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얘네들이 생기부를 막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수능 최저보다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고 역시 다른 것들도 우선순위가 섞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조금 더 갖춰주신다면요. 수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화려한 꽃이 뭐다? 추합이거든요. 추합의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등급이 밑으로 갈수록 이 포물선의 지금 이 높이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3바퀴 이상을 돌아요. 그래서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옆집에는 발표는 안 되는데 우리 애는 아직 안 나고 있고 시댁에서 자꾸 전화 오고 친구들은 또 뭐 막년에 하자고 그러고 막 미쳐버리는 거죠. 구정 지나고 올 때도 있어요. 발표가. 환장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속이 타겠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머릿속에는 난 그 카드까지 생각했어. 담대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결국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고 또 학생부 종합에서 1차 합격생이 돼야지 면접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2에서 2.3에서 뭐 2.34 등급 나온 학생이 있다 칠게요. 그럼 2.34 등급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 했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수능 최저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이게 딱 되었고 2.34니 넌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해. 빨리 가서 피터쌤이랑 상담하고 겨울에 이렇게 해갖고 2합인지 3합인지 무슨 과목으로 맞출지 우리 딱 정하자. 이번 겨울방학 때. 오케이 시작. 맞췄어요. 그럼 2.34 넷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저 맞췄잖아요. 그러면 교과를 일단 2장을 쓰는 거예요. 2장을. 그래서 숭실과 국민대를 합격점을 딱 받아놓은 상태인 거죠. 무조건부터. 이거는 추합도 돌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 안전빵이야. 그리고 학점으로 경희대 던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떤 전략을 쓴 겁니까? 교과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을 시켰고 합의를 받잖아요. 그리고 생기부 신경 써. 왜냐면 던질 거니까.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추고 던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여기를 맞추고 최저를 뭐 2합이나 3합이나 2합 정도를 맞췄다. 1합 정도를 맞추면 1로 던지는 거예요. 여길 가라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어떤 원서적 전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16 학년도의 대입의 수시 전형의 변화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제 원서 쓰실 거면은 이것저것 다 불안해 하셔갖고 다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2016 대입 수시 전형의 변화가 좀 있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지금 이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대입정보 119라고 하는 이 책자가 있는데 원래 11월 3일 정도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12월이 넘어갔잖아요. 아직 올해에는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어느 학교 어느 학과의 최저를 몇으로 달겠다라는 것들을 대학들이 발표했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전년도와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는 되게 요약정리본 같은 건데 이걸 이번에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어요. 이럴 리가 없거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과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발표로 난 내용들은요. 수능에 최저 등급들을 안 걸었던 대학들이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대도 없었는데 면접을 없애버리고 최저를 걸고 한양대도 없었는데 또 발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최저 등급을 안 발생시켰던 학교들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수능의 최저 등급의 조건이 좀 완화가 됐어요. 수능 최저가 제일 빡셌던 아주 상징적인 대학은 바로 고대입니다. 그래서 3합 7인데 탐구를 무조건 2과목을 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부터는 한 과목만 가져와. 그러니까 2과목이랑 한 과목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숙대 같은 경우도 2합 5 가져와 했는데 이번부터는 2합 6이래요.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가 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그리고 또 면접도 확대가 되죠. 생기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게 되면서 또 상식적으로 내신의 등급은 약간 입결이 작년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었던 최저가 발생을 하고 또 최저 자체가 완화가 됐다고 하면은 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될 거니까 거기서 내신의 경쟁률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작년 입결보다는 좀 더 높은 내신을 받아야지 합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고교학점제 준비 때문에 대학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9등급 내신제가 5등급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보다도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내신을 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전국고 시험으로 기준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속내가 있어서 최저의 움직임이 있고 최저가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내신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서 내신은 조금 더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장에서 확대가 됐다. 그리고 조금 널널해졌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거 지금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과 안 쓰셔도 되는 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과 일단 쓰셔야 될 텐데 약간 와인 색깔로 되어 있는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여기가 15개 대학입니다. 15개 대학들. 그리고 여기 인서울대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입니다. 갈 수 있는 대학들. 다 너무 좋은 학교죠. 여기 안에 지금 우리가 보내려고 얘네 학원도 보내고 지금 간담회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15개 대학 중에 저렇게 진한 와인 색깔로 된 대학의 이름들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럼 교과는 내신 가져와. 최저 빡세게 하니까 갖고 와. 그러면 합격시켜줄게. 추합으로 돌려서 이건데 이 대학들이 이제부터 교과지만 서류를 보겠대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겠다는 건 원래 종합이잖아요. 근데 종합 아닌데 서류를 본대요. 그럼 뭐야 저게 종합이야 교과야. 교과예요. 서류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2학년 선택 과목 뭐 했는지 보겠대요. 3학년 진로 선택 과목도 연결이 잘 맞닿아 있는지를 보겠대요. 그동안은 약간 얍삽하게 내신 따기가 유리한 과목으로 전공이라든가 진로랑 상관없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약간 짜치는 방식으로다가 내신을 만들었던 아이들도 교과로 붙을 수가 있었어요. 종합은 어려웠지만. 근데 그 모든 방향들을 좀 지향하겠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 컴공에 올 거면 선택 과목을 물리랑 파악을 해야지 지학이랑 생명을 왜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세트까지는 확인을 하겠다. 근데 대학의 이름을 보니까 그럴만해요. 그쵸? 왜냐면은 교과로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선택 과목들을 상관도 없는 걸로 엮어가지고 쓰게 돼서 합격을 했다 한들 걔네가 그 대학 가서 그 학과에서 공부를 남아서 잘 할 리가 없거든요. 그쵸? 점수 대충 맞춰갖고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완화가 됐다 그랬고 고대 말씀드렸죠? 자, 이대는 면접으로 진행을 했던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버리고 2합 5를 걸었습니다. 2합 5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숙대가 걸었던 최저 조건이었는데 숙대는 또 이대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를 내려요. 2합 6으로 내리게 됩니다. 자, 15개 대학 외에도 자, 인서울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화됐거나 없앴거나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도 좀 보고 계시고요. 이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개 대학 정도를 보낸다. 그리고 인서울 정도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15개 대학을 특히 그렇죠. 교과로 보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일단 교과 선택 과목, 그리고 세트, 그리고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3박자. 그러니까 교과로 15개 대학의 원서를 쓰겠다. 즉 일반고 우리 서부학군한테 완전히 확 열어놓은 우리 학군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써야 되는 그 전형은 일단 첫 번째가 선택 과목 무조건 결을 맞춰라. 세특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최저는 확실하게 딱 맞춰줘라. 이 3박자가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페이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수시 지원 상담을 하실 건데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내신은 제가 뭐 열심히 하셔야 된다 만다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재수를 해서 수시로 재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3학년 2학기 내신이 또 필요하긴 하죠. 어찌됐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를 쭉 달려왔을 때
일단 못하는 과목들의 점수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신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수능은 당연히 잘하고 있는 과목들을 선별을 해서 못하는 과목을 버려주시는 역할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최저를 맞추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실제 저희 재학생의 그 내신의 어떤 환산표인데 학교나 이름은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실제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 여학생인데요. 2.72를 맞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수학을 말아먹어요. 수학의 5등급이랑 4등급이 나옵니다. 좀 심하죠? 자, 이 상황에서 상담을 했어요. 2학년에 올라가니까 역시 한 번은 4가 나오고 수학이 한 번은 또 5가 나옵니다. 그래서 2.38로 올렸지만 수학에는 큰 변동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곧 온다. 3학년 1학기 되면 알아서 마탱이 확 가준다. 그때가 네가 파이어! 이렇게 불타줘야 되는 그 시점인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수학이 2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학군지예요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1.21을 찍고 지금 원서를 쓴 상태인 거죠. 이 친구는 지금 보시는 이런 내신의 등급의 상향곡선을 그렸죠. 근데 이 같은 내신이라 하더라도 각 대학마다 내신을 환산하는 이 방법, 연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교과를 다 때려보니까 2.41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국영수 4, 문과니까 국영수 4만 한번 때려보니까 2.09가 나와요. 자, 그리고 수학을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으니까 대학마다 국영 4까지만 때리면 1.59, 1.55까지 내신 환산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고1 때 내신과 고2, 3과 2학년과 3학년의 내신의 포지션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20, 40, 40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찌됐건 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혼자 참여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안 오고 혼자 와서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밀도 있는 질문을 너무 똑똑하게 하더라고요. 질문이 힘이 있어야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 생각이 없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질문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는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쌤 저 중앙대 가고 싶어요. 저 이 점수로 중앙대 이렇게 해서 최저 맞춰서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상담을 하는 방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중대 3합 7인데 너무 빡세다. 이걸 목표로 하면 지금 문제가 있다. 대신 종합 전형으로 이걸 던지고 너는 3합 7이 아니라 3합 8로 가자. 왜냐면 지금 수학도 저렇게 망가져 있는데 3합에서 수학이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은 다른 과목에서 난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현역이 다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희망적인 상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합 7을 안 되고 3합 8 홍대 가자. 자, 그러면 3합 8을 받으려면 영어에서 1 아니면 2를 받는다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3합이니까요. 국영수 중에 2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탐구에서 한 과목 선택해서 3합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학을 잘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내신은 어떻게 하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버리니까 영어랑 국어랑 탐구가 남고 특히 또 문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니까 당연히 이제 딱 효자 역할들을 제대로 딱 해줘야 된다고요. 받쳐서. 근데 영어 난이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됐어요. 1등급이. 너무 어려워서 너가 지금은 모의고사 1이 나오지만 2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 요거 받고 국어 3, 탐구 한 과목을 3을 딱 때리면 아름답게 홍대는 3합 8을 맞춘다. 그럼 3합 8을 맞추는 애가 2합 5를 왜 못 맞춰요? 자동으로 맞춰주는 건데. 그러면 홍대랑 숙대를 뭐죠? 교과전형으로 2개 딱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를 던지는 거죠. 종합전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최저를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하는 그 시점에 사실은 윈터스쿨을 예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윈터를 이제 가려고 하고 제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갖고 최저도 맞추고 3학년 1학기 내신도 어떻게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다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담으로 야 수학을 지금 네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방학에? 3학년 1학기 내신이나 잘 보면 되는 거지. 문과라서 몇 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거기 가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딱 조져야 될 과목들을 확실하게 딱 조져. 그래서 등급을 딱 만들어놔. 왜냐면 지금 고2 모의고사는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게 얘는 고3 올라갔을 때 3월달까지 재수생 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성적표에.
이제 고3 6월 모고부터 재수반 수생이 훅 들어오는데 괜히 연대 잘 송도에 있던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시험 보기 시작하는 게 9월부터란 말이에요. 걔네가 어떻게 우리 재수생들이 이 현역들의 밑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연대를 합격한 애들이 그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2 때까지 받았던 등급들은 당연히 플러스 하나로 다 떨어지기 시작할 거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2 등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난도도 어려워질 뿐더러 시간표 확인을 해서 역시나 겨울방학의 방향을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원서를 잘 쓰고 하나는 합격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최저등급의 목표 구간별 영어 등급을 보시면 3합 5나 3합 7이나 2합 4처럼 굉장히 빡세게 거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학교들을 보시면 3합 5를 맞춘다는 얘기는 일단 세 과목을 뭘로 할 것이냐? 국영수를 3개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영수 중에 2개, 그리고 탐구겠죠. 그쵸? 비교적 그게 전략적이고 훨씬 더 따기가 좋으니까요. 그러면은 국영수 중에 영어 하나 하고, 그리고 수학이랑 국어 중에 한 과목 지가 더 잘 보는 거 하고, 그리고 탐구를 하는 건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절대평가인 영어를 무조건 1이나 2로 만들어준다면 이게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다른 과목이 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2과목의 4가 이제 외대가 딱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영어가 2가 나왔다. 그럼 탐구를 2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탐구 2는 진짜 후덜덜합니다. 하나만 틀려도 2등급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위험하게 가시면 좀 어려움이 있죠. 괜히 대학들이 이렇게 4나 7이나 5를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무조건 저럴 때는 1을 만들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유가 있죠. 국어랑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거 말고요. 작년 거 수능의 등급별 비율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 상대평가한 거 아실 거니까 1등급은 4.7%, 4.2%, 국어와 수학이 다 이 정도입니다. 2등급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11.47, 11.92% 안에는 들어가야지 2등급을 받아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 만들어줄 거야. 몇 명인지 안 물어봐. 이거고 80점 넘으면 2등급 만들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4점대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너무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출제를 하게 될 때는 평가원 의도는 7%에서 8% 정도를 만들고 싶어요. 1등급을. 나이도 실패한 거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6.25%, 7.83%, 4.71%, 7% 정도 올해는 예상을 해서 이 정도가 1등급의 어떤 퍼센테이지일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1을 받으면 참 좋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영어 1 받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만큼 애들이 덜 하잖아요. 요즘에 영어를. 2등급은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2등급은 아까 11.47, 11.92%가 국어와 수학의 2등급의 퍼센테이지였잖아요. 11%대요. 11, 12. 근데 영어는 27.89, 26.5%, 22.8, 25. 그러니까 한 25% 정도면 2등급을 받아요. 해볼만 하겠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니까 괜히 듣기에서 틀리고 자빠졌고 맞으라고 주는 건데 안 읽어서 틀리고 시간 조절 못해서 장문에서 털리고 그리고 최저도 못 맞추고 엄한 데 가서 돈 다 쓰고 앉았고 안 올리는데 계속 그거 붙잡고 있고 지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저에 대한 인지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영어 디폴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의 수준. 이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짜 만들기 위해서 이주와 어학원에서 고3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일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윈터 위너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윈윈, 겨울방학 윈터 위너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고3 담당 선생님들은 다 정해졌고요. 일단은 지금 고3은 특별히 레벨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고3은 어딜 가도 레벨을 나누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방학 때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만 할 것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3월이 되면 그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3월에는 뭘 해야 되나요? 영어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시험범위거든요. 그거 안 하는 학교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수능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당연히 연계가 돼서 수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꼭 반드시 봐야 돼요. 수험생들은. 그럼 이 방학 때는 고3 수준의 기출이 됐던 어휘들
그리고 고3 수준에 기출이 됐던 지문들의 분석들, 그리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훈련들, 그리고 무엇보다 멋있는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안 틀릴 수 있는데 괜히 틀리는 게 되게 많아요. 괜히 틀려요. 안 틀렸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안 하니까, 듣기도 안 하고 단어도 안 외우고 안 하니까 거기서 야금야금 지금 좀 먹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냅두면은 결국에는 2, 3, 2, 3 찍다가 3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본 터라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전이 들어가는데요. 수능영어 레시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외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는 이제 1번부터 45번까지의 문자가 나오고요. 출제가 45문항인데 1에서 17까지가 듣기죠. 그리고 이 45문항을 70분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OMR 체크까지 해서요. 그러면 18번부터 45번까지가 지필인데 이게 다 어려운 게 아닐 거잖아요.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까지는 쉬워요. 비교적.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읽고 일치하는지 아닌지 맞춰. 제목이 뭔지 맞춰. 도표 보고 해석해. 분위기 파악해. 지칭하는 거 뭔지 긴지 아닌지 확인해. 즉 추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읽어 내려가서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틀리면 뭐다? 3이에요. 여기서 뭘 틀렸다. 그럼 걔는 3이에요. 근데 3140 구간이 있습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의 구간, 여기가 보통 얘기하는 킬러 구간인데 이게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4개, 순서가 2개 나오고 삽입이 2개 나오고 무관이 하나 나오고 요 구간. 그래서 우리가 교재 이름도 뭐 빈순삽, 빈칸 순서 삽입에서 빈순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영어학원에서는 빈순삽 특강을 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얘가 지금 빈순삽만 틀리냐고요 제 말을. 남들이 다 하니까 지도 빈순삽. 학원에서 특강이 필요하다니까 빈순삽.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걸 못하니까 빈순삽. 선생님 저 빈칸이랑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자꾸 그쪽을 많이 틀려요. 장난하냐? 너 앞에 다 틀렸잖아. 그거만 틀린 게 아니라. 넌 어차피 못 풀어 이거. 앞에 안 틀려도 되는 걸 괜히 틀리고 자빠졌잖아 지금. 그거를 잡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기출 문제들을 레벨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3-2라고 되어 있는데 레벨 1-1, 2, 3, 4, 5, 6, 7 2-1, 2, 3, 4, 5, 6, 7, 3-1, 2, 3, 4, 5, 6, 7에서 이걸 유형마다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는 거예요. 너 지난번 이거 분석지 보니까 너 지금 주제 제목을 겁나 틀려. 너 선택지를 네가 대충 있지 지금. 중학교 내신 풀도 지금 이렇게 호로록 짭짭 소비해버리지.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찍고 고민 없이 풀어버리니까 이거 줄게. 3학년 기출문제에서만 나오는 주제 제목 문제야. 거기 매뉴얼이 다 있어요. 단어 체크부터 시작해서 지문 분석 어떻게 해야 되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설명하라고 그러고 문장 다 독해하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연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이 유형을 10컷 20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적용해봐라. 그래서 얇습니다. 이제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처방전으로 주는 거죠.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이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볼 거기 때문에 그 영역들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느냐, 그 유형들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계속 돈만 쓰고 방향성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죠. 서로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3 때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페이지는 조금 중요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이 12월이죠. 기말이 지금 선일여고는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대성이 제일 느려요, 사실은. 대성이 제일 마지막에 끝나게 될 거고 중간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수순이 이렇게 쭉 밟고 있는데 12월에 기말고사가 끝나면요. 기말고사 끝난 동시에 겨울방학식이 되기 전까지 혹은 겨울방학식과 별로 상관없이 12월 말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있죠. 생기부에 들어갈 전반적 내용들의 탐구 발표, 주제토론 발표, 수행평가 발표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학교에서 미친 듯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역시 내신을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온도의 어떤 특이성이 좀 있잖아요. 정시 파이트 약간 흔들리는 애들. 걔네들이 저거를 안 하지는 않은데 되게 열심히 또 안 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생기부는 어차피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아무튼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은 그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야 정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고 마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주와 어학원에 상담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의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그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1월과 2월에 걸쳐서 수시 지원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표 일단 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끔 최저를 뭘로 맞출지를 딱 정해놨으니 제대로 된 순공을 해야 되겠죠. 하루 10시간. 주중 공부와 주말 공부를 나눠서 하루 10시간 공부에 순공. 학원 숙제하는 시간 빼고.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이렇게 정말 순공을 해서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3월 26일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생이 들어와 있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다 오를 필요는 없죠. 그 딱딱딱 3과목 혹은 2과목이 확실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고3의 3월을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애가 그래야 멘탈이 안 털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4월과 5월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 개편안 입시 결과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입결이 아직 정확하게 대학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입결이 안 나왔겠죠. 다 끝나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저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됐고 얘네들이 한 살 많은 선배들은 대학을 갔잖아요. 합격한 입결에 대해서 이때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2016 대입 전형도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엄마 아빠들은 이때 이제 면밀하게 좀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6월 3일에 또 모평을 봅니다. 이때가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3월까지는 교육청 모의고사였다고 한다면 6월부터는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주최를 하는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 결이 좀 달라요. 이때부터가 찐이죠. 그래서 6월 3일 모평을 기점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원서 쓰기 전에 최저를 얘가 어느 정도까지 맞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 원서를 쓰잖아요. 원서는 언제 써요? 8월에 쓴단 말이에요. 9월에 쓰고 9월에 보통 쓰죠. 9월 초에. 근데 9월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온 상태에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가채점 결과가 9월에 있긴 하지만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월 모고랑 6월 모고에서 최저를 맞출 이 싹수가 있냐 지금 3합이냐 2합이냐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때인 거죠. 그리고 7월에 8월에 기말고사 보고 생기부 마감은 8월 말까지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3학년 1학기 자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원서를 9월 달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9월 8일에서 12월까지 원서를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을, 그리고 11월 13일에 수능 보게 됩니다. 정말 떨리죠? 예.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보다 2학년에서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내신의 등급이 반등이 상당히 커지는 걸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군지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려면요 일단 고2 때까지의 모의 내신 성적 그리고 이번에 봤던 10월 모고의 성적표 그거 받으셨죠? 그래서 최저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고 겨울방학 2개월 동안 수능 최저에 대한 순수한 공부 계획 이걸 세우셔야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중간에 힘들긴 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원서 쓸 때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아직 조금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뭔가요? 작년도 입결을 보시기 전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기업에서 여기 이제 2016 대입 전형의 깔끔 정리라고 해서 이게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작년에 11월 3일에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고대가 탐구가 한 과목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면접이 어떤 학교가 이대가 2합 5를 때리고 숙대가 2합 6을 때리고 고대가 또 아까 성균관대가 서류를 본다라고 했죠. 그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 입결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팩트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확인을 어디로 합니까? 대학 어디가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작년도 입결을 보시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그냥 이걸 안 보고 작년 입결만 보면 아 이거네? 이거 보면 붙겠네? 아니죠. 변수를 반영을 안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외대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간 애들. 예를 들어서 최저가
3합 6이었거든요. 서강대 같은 경우가. 3합 6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바꿨냐면은 세 과목을 각 3등급이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오, 3합 6이었다가 3, 3, 3 이상이면 되니까 너무너무 지금 널널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파격적인 조건 변화를 이루어서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가 5, 6등급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문 닫고 들어간 건데 그걸 학군지 엄마가 전략 쓴 거죠. 작전을 쓴 거예요. 어차피 나 내신 5, 6등급이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어차피 학생부 교과로는 언감생심 못 쓰잖아요. 종합으로도 못 쓰고 다 알아요. 그럼 대치동이란 말이에요, 집이? 내신이 5, 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를 원래 쓸 생각이 없었어. 논술만 쓰려고 그랬지, 원래가. 그리고 이제 그쪽 엄마들은 입시를 3년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히 옆집에도 201호도, 305호도, 1503호도 다 재수생 바글바글하고 옆집 어딜 봐도 재수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수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기 때문에 수시를 쓰더라도 수능이 들어가는 전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신은 5, 6등급인데 교과를 못 쓰니까 당연히 뭘 쓰겠어요? 논술을 쓰잖아요. 논술 쓰려고 그랬는데 어라? 서강대가 갑자기 333을 찍네? 어이없네? 그러면 이번에 없었던 변수가 들어가니까 분명히 뭔가 작전 하나 터지겠네 싶어가지고 거길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이미 최저는 맞췄잖아요. 논술도 생각하고 있고 정시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붙었어요. 근데 또 그걸 보고 우리 애들은 또 5, 6등급이 붙었대. 평균 등급이 2.38이래. 막 이런 걸 보고서 또 막 겁나 또 설레. 미쳐버려 진짜. 자기 얘기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 확인하시고 작년 입결 확인하시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극단적 경우지만 작년에 그렇게 해서 서강대가 터졌어요 한번. 근데 올해도 그럴까요? 올해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결에 대해서 3년치를 보셔야 돼요. 작년 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근데 3년치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주와 어학원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 3년치 데이터가 다 몰려 있으니 아직 여기에 가입이 안 돼 계시다면은 이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셔서 누구다 이렇게 나 지금 대성고 3학년 누구다 선정고 3학년 누구다 엄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으니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이면은 여기 보시면 한양대, 연대, 이대, 숙대 막 이런 데요. 자연인문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대학 이름 보시겠지만 우리 경쟁사가 누군지 알겠죠? 경쟁 고등학교가. 그럼 이게 교과인데 붙은 아이들의 내신에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데를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평균도 보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자사고 다녀서 5, 6등급에도 얘가 여기를 만약에 최저를 맞췄다 그러면 합격을 했을 수 있겠죠. 아까 그런 경우 극단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보다는 내신이 나빴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평균을 내려준 거지 우리 애가 그거를 내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학군지에는 합격생이 이렇게 쭉 1에서 10등까지가 있다. 그러면 1등으로 들어간 애가 내신이 몇 등급인지 10등으로 든 애가 몇 등급인지까지는 발표가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상위 70%를 발표해요. 상위 50%를 발표합니다. 저 대학의 저 학과에 합격을 한 입결 중에 상위 70%의 내신 등급은 요 정도였다. 50%는 요 정도였다. 이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에서 10구간 중에서 여기 3구간, 4구간 정도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4등 정도, 10명 지원 중에 한 4등 정도 되는 내신으로 우리 아이를 보셔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중상위권이다 그러면 이제 세종대, 국민대, 단국대, 인하대, 가천대, 상명대, 명지대 이제 이런 대학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을 보지 마시고 4구간에서 70% 안쪽까지를 확인하셔서 입결을 보셔야 된다. 이제 입결을 보는 것도 좀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네요. 거기서 이렇게 입결이 딱 나왔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대학 어디가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어머님이나 제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고3 선생님들만 보실 수 있는 대학 어디가가 따로 있어요. 그게 더 활발하고 정확합니다. 데이터를 계속 넣으시니까요. 그래서 고3 선생님들하고는 당연히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사이트는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고3 선생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번에 고3 선생님 너무 이상해. 진짜 상담 하나도 못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사이트는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짚고 같이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여드렸고 종합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종합은 더하면 더하지 않을까요? 종합에서는 아까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고등학교들이 과학고라든가 영재고라든가 뭐 자사고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그쪽 전형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1에서 19간이 있다 그러면 70%를 보시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상위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구간 그리고 네 번째 구간 이런 정도까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저 대학의 입결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합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서를 쓰는 거니까 평균을 보시면 안 된다. 상위 70에서 70 간당간당 하면 안 된다. 좀 앞쪽으로 좀 가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원서를 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일단 우리 학교 선배가 등급별로 작년에 입결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생기부라는 거는 학교에 그 전반적 색깔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신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학교생활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지 돼요. 그게 이제 생기부 나오면 저희랑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 그래야 이제 방향성을 또 잡게 되고 또 변수가 하나 2002년은 자율전공 입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율전공학부가 정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입결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사실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기부 나만의 시나리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질문들을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이 페이지는 많이 설명을 좀 드렸고 일단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선순위가 아까 있으셨어요. 등급마다. 그래서 완전 상위권 아이들은 생기부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넓은 구간에 1점대, 2점대 초반부터는 우리가 최저가 중요했었고 그 아래는 내신이나 열심히 하자. 괜히 학교 활동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생기부를 또 알아야만 하는 게 교과로 두 장 쓰고 위로 던져야 되잖아요. 그럼 던진다는 얘기는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밥이 많거나 뭐 좋은 얘기가 많이 써있다고 해서 생기부가 좋은 게 아니라 딱 이겁니다. 서울대학교가 내건 이 정확한 키워드들인 거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생각할 줄 알아야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고 독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독서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야 발표해, 야 탐구 뭐 토론회 이제 이런 거 장이 열리게 되면 아주 시끄럽고 신나게 활발하게 자율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나는 선택 과목을 이걸로 할 수밖에 없네. 자 그리고 탐구 보고서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만 알고 끝? 이게 아니죠. 내가 알고 학교로 이거를 확장을 시키고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까지 확장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너무 이 내용이 좀 추상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숭실고등학교에서 지금 진행 중인 빛과 소금 프로젝트라는 내용이에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1, 2학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숭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는 해당되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이름만 다르지 다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교과 발표에서 어쩌고저쩌고의 책을 읽은 후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공학을 발표하고 특히 백신 개발 기술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근데 내가 수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백신 개발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이 수학 과목 중에 도대체 뭐랑 백신 개발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미적인가? 기하인가? 확통인가? 이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탐구 활동을 하게 됐죠. 수학적 원리와 문제점을 탐구를 함. 그런데 마침 또 학교에서는 활발한 학교 프로그램 있잖아요. 명사초청 연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랑 만나고 학교에 있는 하이 유니브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자, 마침 생명공학과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백신을 만들기 위한 탐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수학 과목의 경우의 수를 활용을 해서 팩토리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컴퓨터 이진법으로 하면은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럼 백신을 다 만들고 나면은 사람들 다 죽고 나서야 만들까?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수학으로 노답이네.
그리고 양자역학으로 해결이 혹시 가능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관심의 폭이 약간 과학적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진심스, 이제 이 학교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진심스 활동을 통해서 소감과 배운 점과 성장한 점과 앞으로의 탐구 계획을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1년 진심스 활동을 통해 생명, 수학, 물리의 융합적 중요성을 이해했고 수학 이론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만들 수 있는 백신을 아까 양자역학, 양자 이론을 통해서 3주 안에 해결이 된 경험을 실제로 해본 거죠. 그러니 얘가 어떻게 3학년 1학기 때 물투를 안 선택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에 3학년 1학기 숭실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투가 딱 꽂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장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이제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1학년부터 쭉 이렇게 빌드업 쌓아서 3학년 1학기까지 아까 방향성이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결국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을 했고 이걸 혼자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디 무슨 컨설팅 업체에 뭐 연애 얼마씩 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학교 프로그램에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 좀 위로하고 있달까? 얘가 그래도 뭔가 지금 드라이브가 돌아가고는 있어. 관리를 받고는 있어. 특히 또 마침 강남이야.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실시간으로 애가 궁금할 때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수행평가하다가 주말에 과제하다가 탐구 주제 고민하다가 팀워크하다가 학교에서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주말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나지 않아서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슬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걸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그것이 생기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에 수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이제 눈으로 딱 봐야겠죠. 직면을 해서. 그리고 목표 대학을 결정을 할 겁니다.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목표 대학은 같지 않아요. 목표 대학이 당연히 높죠. 그러면 그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 조건과 지금 내신에서 좀 올려야 될 과목이 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 선수의 실력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먼저. 자, 그리고 상대방, 즉 그 대학을 지원할 거면 어느 고등학교 출신들이 온대? 걔네는 뭐가 강하대? 그럼 우리 애는 뭐가 약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기는 전술을 당연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족 내 팀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엄마 혼자 못해요. 아빠랑 같이 좀 이해가 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동생이 있다면 동생을 꼭 참여시키는 것도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게 오픈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제일 수혜자는 동생이죠. 아,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진짜 장난 아니구나. 나 누나 무시했는데 저렇게까지 힘든지는 나도 몰랐다. 좀 미리 철드는 상황들. 그리고 졸업한 언니 오빠가 있다면 야, 네가 혜택을 봤으면 동생한테 좀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이 한 팀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에너지가 남다르게 되는 것이죠. 슬랙을 통해서 내신 성적표하고 10월 보고 성적표를 제출을 하셔서 일단 동반 참석 상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면 반드시 동반을 하시는 게 맞고요. 가능대학, 목표대학, 학습 목표, 공감 내용 구성하실 거고요. 신청은 23일부터 1월 10일간 이 기간이 넘어가면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상담 기간은 1월과 아까 2월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이 상담은. 그래서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딱 한 달 동안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을 하실 거고요. 재원생회 하나에서 무료로 진행하고요. 외부생에 한해서 유료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외부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되고 일단 지금 설명회에 지금 수업안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고3 선생님이 방학 때 지금 고3반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6명이에요. 6명. 자, 부산 이캠에 6명, 저 포함해서 지금 겨울방학 때 진행하는 고선생이 6명입니다. 3학년 1학기에도 역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중에 뭐 변수가 있거나 그럼 미리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뭐 3학년 1학기가 되면 또 이제 학교별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진행 방식이 있고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굳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아서 여쭤보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